그러니까 지장간을 요약을 하면 어떤 식의 모양이 되냐면 역시나 정입계가 돼요. 이 망할 놈은 정인계가 되는데 그 지장간을 그러니까 지금 막 펼쳐놓은 12달의 지장간을 세 글자로 줄이면 정임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영원한 시간을 지장간이 설명했잖아요. 막 계속 회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회전하는 모양이 정인계가 막 회오리 치는 거야. 그리고 정인계 중에서 물질계 모양을 딱 잘라내 보니까 삼각형이 되더라는 거지. 그 삼각형 파동이 어떻게 생기는지 좀 보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인간의 일생은 정인계 중에서 어디냐면 어디예요? 그냥 임수? 신이 되면 얼마나 좋아. 정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은 오로지 정화 부분만이야. 그런데 우리는 정화를 보면서 이 세상이, 즉 물질의 세상만 보면서 이 세상이 정화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세상은 정인계로 막 회오리 치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물질의 세상만 보고 물질의 세상만 존재한다고 떠들어대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물질의 세상 외에도 삼각형의 세상이 있고, 그 삼각형의 세상의 4개의 삼각형을 계속 회오리치면 원의 세상이 되는 거지. 원의 세상은 정인계가 막 회오리치는 거야. 어떻게? 정화에서 개수로, 개수에서 정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에서 개수로 갔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생긴 거야. 사계도에서 계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우주로 보면 빅뱅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중에 물질화되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정화는 중력인데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삼각형 꼭지점에는 항상 중력이 물형을 결정해 버린다고. 결론적으로 중력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물질이네, 이게 뭐 사라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중력에 대한 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력 열에 대한 거는 겉으로 보면 시간과 공간처럼 보이는 거지. 시공간의 변화는 결론적으로 열 중력의 변화야. 중력이 물형을 딱딱하게 결정하는 순간이 삼각형 꼭지점이야. 그 꼭지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묘고에 대한 문제야. 오늘 지금 질문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정화에서 물형이 결정돼 버리면, 물형이 결정된 거는 지금 뒤에 시간을 돌려서 개수로 못 간다는 거지. 무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임계 정까지 왔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임수로 가야 돼. 임수로 간다는 뜻은 뭐지? 원래 갖고 있던 물형이 사라져 줘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임수일 때는 시공간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시간이 열렸어. 개수에서. 시간이 열렸다는, 시공간이 열렸다는 뜻은 여기에서 뭔가 물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난 거야. 에너지가 생겨나서 시간이 흘러보니까 정화가 물형을 결정했어. 그 물형 결정하는 그 과정에는 중력이 개입됐고 열이 개입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 물형이 어디로 가냐면 다시 정임계이면 정화가 임수로 가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물형이 무언가로 사라져야 돼. 육체가 다 활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혼의 세계로 죽으러 가잖아. 그러면 다시 뭐가 생겼지? 개수 우주의 의미가 생겨나. 이 우주의 의미가 뭘 만들어내? 갑을을 만들어내. 뭐지? 생기를 만들어내잖아. 그때는 뭐가 들어오지? 다시 원래 여기 정화에서 축적되어 있던 어떤
정화가 만들어낸 시종자 신금의 영혼이 임수를 타고 계속 갑으로 다시 온 거야. 맞아요? 그럼 뭐지? 분명히 중력작용으로 물형을 결정했고, 물형 결정했다가 임수에서 사라져 없어졌고, 사라져 없어져서 사라진 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 다시 부활한 거야. 맞아요? 부활했잖아요. 그죠? 임수에서 개수로 다시 그것이 갑을로 나왔으니까. 그 갑을 속에는 뭐가 있어? 보이지 않게? 정화가 만들어낸 신금 시종자의 영혼이 숨어 있는 거지. 지금 결론적으로 지장간표의 순환 과정은 저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다 요약하면. 근데 이게 파동이 에너지 파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양으로 시간 이제 이쪽으로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뭐에 대한 기준이라고? 물형이 없다가 생겨나는 기준으로 보니까는 이 중앙이 4.5개월, 4.5개월, 9개월을 지나더라는 거지. 지구 내에서의 물형의 변화 과정이. 그럼 4.5개월은 물형이 무의 상태야. 이걸 뭐라고 우리는 에너지라고 그랬고 양이라고 그래. 맞아요? 이 양이 음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유의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유의 상태는 뭐가 개입됐다고? 중력과 열이 개입됐다고. 그죠? 그러면 중력과 열이 개입되면 물형이 어떻게 되면 딱딱해지는 거야. 우리 눈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물형 세계가 여기서 생겨난 거야. 그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 물형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니까 절태양 3개월이더라 이거야. 이때 사라진 거지. 그러면 이거 12신살로 급제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뭘로 보느냐의 차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12운성으로는 절태양, 12신살로 보면 급제천. 이게 에너지로 절태양으로 에너지 파동으로 볼래? 12운성 에너지 파동으로 볼래? 12신살 공간, 물질, 육체, 환경, 변화 과정으로 볼래? 그냥 기준점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9개월, 3개월, 9개월, 3개월, 12개월로 돌더라 이거지. 그 어떤 시기에서 당연히 요런 식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죠? 그 삼각형의 변화를 조금 정리해서 표현한 게 무슨 표가 되냐면 정화의 인호술 삼합의 새끼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세상 정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호술 삼합으로 꼭지점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게 인호술이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반대편 기준으로 보니까 삼각형 꼭지점 밑으로 내려가 신자진 삼합 운동을 하는 세상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인호술 화기와 신자진 수기가 춤을 추면서 회오리 치는데 여기에서 작두가 나타나가지고 해면미와 사이축에서 목이 금으로, 금에서 목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제로는 세상은 물장난이야. 왜 물장난이냐면 임수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정화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호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인호술이 아니야. 왜냐하면 물장난이기 때문에. 물장난 뭐지? 신자진이잖아요. 인호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세상으로서 이 일대는 인호술이지만 실제로는 신자진 삼합의 장난이지. 그럼 왜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물이 여기 가장 밑점 이 임수인 물이 점점 가벼워지면 위로 이렇게 슉 올라왔다가 그럼 여기가 이제 오화가 되겠죠. 그죠?
이제 다시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자수에 이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또 임수가 겉으로 보면은 화기처럼 변했지만 임수의 장난질이야. 화기가 다시 밑으로 내려면 수기로 다시 모이고, 결론적으로 화기로 드러나면 무령이 있다고 믿는 거고, 화기가 사라지면 다시 수기로 가서 영혼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절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여름에는 후덥지근한 수증기가 개수가 병화에 의해서 쫙 분산된 거지. 하지만 여기에 모여드는 정화 열기랑 짬뽕이 돼가지고 후덥지근해지는 거야. 그런데 유구모레 이러면 이 개수를 밑으로 내리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신월의 임수로 바꿔주는 거야. 맞아요? 개수를 신월의 임수로 바꿔준다고. 어떤 식으로? 끌어내리는 식으로. 어떻게 끌어내리지? 정화의 수렴 운동으로 끌어내리는 거. 그 전까지는 병화가 쫙 펼쳤어, 수기를. 맞지? 그러다가 5호를 지나면서 정화가 수렴작용을 해주고, 수렴작용 한다는 뜻은 뭘 모은다고? 수기를 모으는 거야, 수기. 그러니까 개수는 발산하고 싶은데 오미에서 이 자꾸 끌어내려버리니까 개수가 정신이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호 정미에서 종교를 찾고 게렐루야 이렇게 찾는 거야. 뭘 하려고? 개수를 찾아야 정신줄을 잡으니까. 왜 정신줄 잡냐? 정인계의 개수는 우주의 의미의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병호 정미에서는 이 개수를 증발시키니까 죽어나잖아. 정신이 헷가다 가잖아. 맛이 가잖아. 그걸 집중하려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수기를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지장간에 변화 올리는 정인계고, 정인계 속에는 영혼을 상징하는 정인계의 회오리가 있고, 그 정계가 회오리치는 과정에 물질로 드러났다 사라졌다 하는 과정은 삼각형 두 개로 나타나는 거고, 인간은 정화의 세상, 물질의 세상만 살면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고. 맞아요? 그 변화 과정인데, 자,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묘고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그럼 우리 그냥 정리를 해봅시다. 복잡하게 셀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예 4개를 다 해보자고. 인호술, 해,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삼각형을 그려. 그래놓고 인호술, 해,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진미, 신 이렇게 하면은 뭐죠? 여기가 경 이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 미토가 진토를 향해서 진중 을목을 못 자라게 해서 한 번 더 카운터 펀치를 신중 경금이 잡아버려. 을경합으로. 그래서 을목을 죽여버려야 가을로 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묘고 이론의 진미, 술축, 여기에 진중 중기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고 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신금이 있고 있잖아요. 뭐라고? 부족하다고. 묘지가 됐기 때문에 그 글자는 힘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충해 줘야 된다고. 진중 개수는 수기가 부족하니 해자축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고. 미중 을목은 인묘진으로 보충해 줘야 된다고. 사오미로 신유술로 보충하라고. 그건 뭐 약한 애, 강한 애, 뭐 물텀번에 개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부족하다고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일이야. 극히 단순한 논리야. 근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답답한 소리는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자, 이제 그렸어요. 삼합운동이 인호수로 뭐뭐예요? 삼합운동. 그죠? 자, 병화하고 을목이 있어요. 자, 병화는 어려운 말로 기예요. 그죠? 을목은 지리예요. 자, 기, 지리 한 쌍으로 인호술 삼합운동을 해요.
그러면 이 술토에 가서 인옷을 삼합을 했던 병화는 정화가 됐어요. 그죠? 정화가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임수에 들어갔어요. 정임합을 했어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화는 오화에 있는 병화가 정화로 바뀌는데 해종 임수하고는 병화는 충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묘지일 뿐이에요. 더 이상 병화의 분산작용은 해수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묘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쉽게 말하면 활용 끝이야.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어. 하지만 인옷을 했던 목적은 결론적으로는 정화라는 물형을 저장했다가 화에서 수로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목에서 금으로, 금에서 목으로 가고, 수에서 화로, 화에 수로 가는 거지, 그냥 갑자기 정반대로 화기와 수기는 왼수지간이다. 이게 아니에요. 목이 금으로 바뀔 뿐이고, 금이 목으로, 정반대 에너지들이 정반대 공간에서 생겨나서 순환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신금에서 임수가, 여름에 신금에서 임수가 생겨나고, 겨울에 인중에 병화가 생겨나요. 정반대 계절에서 그런 에너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을목은 뭐가 됐어요? 자, 을목, 그런데 여기 예. 을목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요? 지금 분명히 다시 잡아요. 병화는 인옷을 삼합 운동을 했어요. 그 인옷을 삼합을 운동을 할 때 오화에서 병화가 정화로 바뀐 후로 정화가 쭉쭉쭉쭉 내려와서 술중 정화로 마감을 해서 물질을 마감하고 그 물질이 새로운 양기, 해수 임수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을목은 갑에 의해서 을로 바뀌고 인옷을 삼합 운동을 했어요. 맞죠? 자, 인옷을 삼합을 했는데 이 을목은 왜 해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인옷을도 뭔가 을목도 뭔가 회전해야 될 거 아니야. 윤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윤회하냐 이거지. 보여요? 양기에서 음질로 바뀐다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셨을 때 여기에 경금에서 신금으로 바뀌어서 그 신금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건 묻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금이 간목으로 바뀌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을목도 인묘진사 오미신유술 그죠? 네. 그럼 을목도 지가 하고 싶었던 거는 신월에 을경합을 해갖고 6월에 신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신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것이 해수에 풀어져서 해중 간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신이 갑으로 바뀌었네? 그죠?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을이 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중 갑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야기 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을이 갑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뭘 생략하고 말하니까 헷갈리냐면 을경, 신갑 이 두 과정을 빼고 설명한 거예요. 이 두 과정을 빼고 바로 을이 갑으로 가는 방식을 설명했더니 띵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돼요? 저는 을목이 인옷을 삼합을 하니까 그 을목이 쭉쭉쭉쭉 커가는 과정에서 제일 위쪽에 그 왕지에서 경이 신으로 바뀌니까 그 신금이 술토에 저장됐다가 그 신금이 간목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이 부분. 뭔가 그냥 대강 설명이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죠. 이상하게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못 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걸 또 설명하고 있어. 와, 좋다. 어우, 조용하다. 근데 아마 직접 대고 해서 소리가 나름대로 괜찮을까요? 자, 다시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묘고론도 묘고론이지만 결론적으로 음색양사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걸 설명하면 지가 무슨 재주를 하더라도 음색양사가 맞다고 말을 못해. 설명할 수가 없어, 음색양사로. 그러니까 말은 맨날 음색양사를 주장하면서도 그럼 네가 한번 음색양사 설명해봐. 어느 한 놈도 설명할 수가 없어. 틀려있기 때문에. 뭐라고 지가 아무리 떠든 개소리 다 해도 다 틀려있는 거야. 그걸 순서대로 시간을 역행해서 돌린다? 어떻게 돌려? 물형이 이미 결정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물형이 결정돼 있는 거는 절대로 뒤로 못 가는 거야. 결정되기 전.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돈이 있어. 돈이 있는데 집을 살까 말까 춤을 추고 있어. 이럴 때는 집을 사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집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집을 딱 계획하고 돈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 못 받고.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자, 인호술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항상 기와 질이 두 개들이 놀아요. 병화가 있고 을이 있어요. 맞죠? 자, 이 과정에서 병화는 술중 정화로 물질로 저장돼요. 어떻게 저장되냐면 병화, 오화에 있는 병화에서 정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정화는 저장됐고, 그 다음에 을은 인호술 삼합으로 을이 여기 완성을 해. 술토에서 을의 목적을 완성했어요. 좌우 확산 운동을 완성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 여기 신이라는 글자에서 을경합으로 한 다음에 6월에 신금이라는 시종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인호술 과정에서 을목이 결론적으로 목이 금으로, 그죠? 생기가 죽음으로 바뀐 거예요. 맞죠? 그래 놓고 그 시종자가 술토 창고에 저장된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해올이 왔어요. 해올이 왔을 때의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보자 이거죠. 해종 임수가 있어요. 해종 임수가 병화를 충하기 때문에 쉽게 내가 저번에 기억하라고, 해종 임수는 병화를 충하기 때문에 병화는 묘지의 역할이고 더 이상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술토에서. 하지만 병화가 만들어낸 물형을 결정한 정화 열기는 결론적으로 임수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걸 윤회 과정으로 하면 여기에 해종의 열기가 있어야 때문이야. 또 역시나 중력과 열기 문제라고. 세상은 핵심이 나중에 파고 시공간을 파고 들어가면 열기가 남아있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하는 대칭 열기 이런 게 숨어있다니까. 네, 11월 1일 날 그 도덕경 설명할 때 좀 그때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 정화가 이쪽 해수에 열기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열기가 다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화 역할이 뭔지 이제 알겠죠? 왜 이 술중 신금을 정화가 열기를 가해서 정신임 삼자조합을 했겠어요? 이 열기를 보호해야만 되기 때문이야. 맞죠? 그러면 이제 을이 남았네? 을이라는 거는 원래 인호술 삼합 과정에 신금으로 바뀌고, 신금이 술토에 들어가고 술토에 있는 시종자가 해수로 들어가서 갑이 나왔어요. 그죠? 결론적으로 신이 갑이 된 거예요. 맞죠? 신이 갑이 됐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갑, 을, 경, 신, 갑 이 윤회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을목이라는 음질이 갑이라는 양기로 가는 과정에, 순환 과정에, 시간에, 순행하는 시간 과정에 반드시 을경신갑 이렇게 바뀌는데, 이 경신을 생략하고
을, 갑을 봤을 때 어떤 방식이냐면 을이 해종 갑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해 뭐 안 됐으면 다른 걸 해봅시다. 사유축이라고 쳐요. 사유축은 뭐가 있죠? 기는 정화가 있죠. 그죠? 질은 경금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축 중에는 여기 다시 축인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경금이 신금으로 됐네. 맞아요? 신금은 다시 갑으로 됐대요. 그죠? 정화는 어떻게 됐어요? 인중병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것도 변화가는 과정에 그냥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인중병으로 나왔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해묘이다. 해묘미는 뭐죠? 해묘미는 삼목운동 하는 게 개수하고 갑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을이 경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개수는 신종 임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근데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야, 이거는. 웃기죠? 엄청나게 완벽해. 근데 숨을 곳이 없어. 단지 내가 어떤 세상을 볼래? 예를 들어서 갑을 경신 요 세상으로 쳐다보면서 설명할래? 아니면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요렇게 볼래? 요런 차이만 있을 뿐이야. 병화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임수로, 임수에서 개수로, 개수로 정화로 이렇게 볼래? 아니면 병화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병화로 이렇게 볼래? 그런 차이만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근데 자, 아까 이제 질문이 뭐예요? 뭐 질문한다며요? 다 했어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스님